안녕하세요. 이번에 비평 역할을 맡은 김정혜입니다. 네, 저는 작가 박다솜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둘이 이제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2주라는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 안에 한 작가의 작품을 몇 년에 걸쳐서 작업해온 것들을 제가 과연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저만의 방법으로 규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 박다솜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주변에 꼭 비평가가 아니더라도 친구의 한마디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일단은 그런 자세로 여기 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아트프리 그러니까 비평 페스티벌에서 제일 처음 박다솜 작가의 작업 자료를 받았던 게 바로 저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작업이라고 이제 작업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줬는데 오일 페인팅 3점하고 짧은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오일 페인팅을 보면서 형상들이 참 많이 일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이 어둡지 않게 느껴지는 거는 색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쾌활하게 쓰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근데 또 글을 보면은 늙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흔적들이 믿을 수 없이 기괴하고 그리고 낡은 것들이 고약할 만큼이나 안쓰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젊은 작가인데 어떻게 이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늙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은 안쓰럽고 그런 기괴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 늙음 이런 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나를 가지고 작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작가의 첫 미팅에서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나요? 2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기억에 남는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라면서 시작을 하고 작품 설명을 너무 잘 해놓고도 근데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러면 이 친구가 모르겠다라는 것을 나는 반대로 무엇이 알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시간성과 늙음에 대한 주제에 관한 것,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태도, 이 2가지 관점에서 박다솜 작가의 작업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번 비평의 주제가 그 비평의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비평, 사실 저는 비평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제가 얼마나 안다고 누군가의 작품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생각하는 비평가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할 때 페이스메이커 같은 옆에서 같이 뛰어주고 응원해주고 혹시라도 길을 잃게 되면은 길을 좀 바로 잡아주고 그의 호흡을 체크해주고 그가 지금 어디쯤 뛰고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비평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박다솜 작가와의 작업은 되도록이면 충실히 그 역할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보다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가의 말로 일단은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짧은 질문들을 던질 거고요. 작가가 아주 긴 대답을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네, 그러면 작가, 일단은 작품, 그래서 아까 저기서도 제가 봤는데 작업 중에 그 이미지들이 그 글에서도 나오고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 혹은 어떤 오래돼서 그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길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질문 리스트 받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썼었어요. 근데 제가 유치원이요. 유치원 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유치원이 산골짜기에 있어서 스쿨버스 타고 가면 이렇게 소가 엿을 먹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뱀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건데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갔었어요. 너무 머니까.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은 각박하니까 산에 좀 등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주말에 등산을 하러 갔었는데 그까지 간 김에 좀 더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갔던 유치원이 있을까 한번 가보자 하고 갔었을 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유치원을 다녔을 때 순이 유치원이라고 되게 대형 유치원이 있었어요. 약간 도시에 있고 이렇게 그 안에 막 닭 키우고 이런 데가 있었고 제가 있었던 데는 약간 그 대안적인 유치원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환경적으로 애들 키우는 그래서 거기가 되게 운영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간간히 엄마를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이제 갔었을 때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문이 닫혀져 있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 진짜 잠깐 되게 아득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가 폐쇄되거나 없어졌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있던 게 너무 그대로 있고 제가 자꾸 그렸던 그런 녹슨 이미지들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었고 풀이 자라니까 이렇게 풀이 다 자라 있고 우리 너무 알고 있는 그 클리셰 이미지 있잖아요. 진짜 그 시간 오래됐다 했을 때 딱 띄워놓는 그런 이미지가 제 눈앞에 있었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처음 그 이미지를 받았을 땐 굉장히 충격적이고 되게 강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이후로 이제 어디에나 다 약간 모든 장소에 그런 과거가 있다라는 생각을 인지를 하게 됐고요. 또 그 옛날에 초등학교 괴담 중에서 동상들이 밤에 우리가 거기 없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무서웠던 이유가 제가 목격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취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제가 집에 다녀오면은 내가 없던 시간이 여기에 이제 흘러갔었다라는 거를 사실 조금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이미지로 그때 봤으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작업에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소개글에서 잠깐 봤었는데 그 이미지 작업하고 텍스트 작업을 잘 같이 겸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박다솜 작가의 글을 다른 글 자료를 받고 나서 가장 처음 했던 말이 말보다 글이 강하구나였어요. 그래서 글을 굉장히 재밌게 잘 쓰는 작가고, 근데 사실 많은 작가분들이 텍스트랑 이미지 작업을 같이 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때는 텍스트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미지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박다솜 작가의 같은 경우는 글 작업을 먼저 하고 주로 이미지 작업을 하는데 그 글과 이미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과 관계된 작업들을 좀 같이 좀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 그때 비평가님 만났을 때 왜 굳이 페인팅 하시냐고 그러셨었는데 저도 페인팅만 위주로 한 거는 지금 얼마 안 됐고 사실 몇 년 전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한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띄어서 보여드릴 에이실부엌이라는 작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수긍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그런 게 많은 편이지만 당시 때 저한테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게 누군가의 방이었어요. 특히나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70대 실존 인물 노인의 방에 갔을 때 그 공간이 주는 그 분위기 같은 게 굉장히 저에게는 거슬렸고 불편했고 그래서 그거를 작업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됐었던 시기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었던 작업인데요. 어떤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뭐 벽도 있고 천장도 있고 바닥도 있지만 거기에 있던 사물들에 조금 더 이제 좀 집중을 해서 그 사물들을 그래서 사물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갔던 글이에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거기에 한 20개 정도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 부엌이다 보니까 싱크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들의 하나하나를 수집하게 된 A씨라는 사람의 그 수집 경로를 가장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어떤 뭐 싱크대라고 친다면 싱크대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됐던 뭐 그런 맥락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서 썼고, 마지막에는 그거는 물질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질감이나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고찰을 해서 거의 한두 장씩 이제 써서 대략 한 30장 남짓한 조그만한 텍스트 작업으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싱크대가 있고 몇 개만 가져왔는데 뭐가 나와 있죠? 홍만이 이렇게 홍삼 만드는 기계 같은 거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지도 가져오긴 해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작업을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게 되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어떤 한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근데 저는 거기로 빠지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호랑이 인형이고, 잿더리, 경면주사라는 광물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 홍마니, 마늘장아찌, 나무주걱, 대나무, 이게 외건위에 있는 세트들, 약통들, 대리석 테이블, 배 짜는 틀이랑 조화,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작업은 일단 텍스트로 일단하게 되긴 했는데 한 5년 전에 했던 작업인데요. 이제 다시 가져와서 다른 식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거는 텍스트로 시작을 했었고 텍스트로 마무리를 했던 작업인데, 이게 이미지가 되게 세잖아요. 근데 저는 텍스트를 먼저 시작을 하니까 저 이미지를 못 건드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어떻게 제가 개입을 할 수가 없고 좀 더 말랑말랑하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 작업 이후로 텍스트를 먼저 하는 작업을 조금 지양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이 이어지는 작업이라서 보여드리는데, 그 아까 A씨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에 관련돼서 그 어떤 짧은 단막극의 대본 같은 것들을 썼었는데 2권을 썼어요. 한 권은 돌들이고 한 권은 돌인데 이것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복사를 일일이 해서 만든 책이라 개수는 한두 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한번 편집해서 가져왔어요. 돌들이라는 거는 그 아까 그 A씨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자매들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이제 주를 이루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돌은 이제 그 사람의 독백으로만 이루어진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보면 일단은 이제 이 작업 안에서 늙음이라는 것,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작가가 어떻게 규정하고 싶어 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찾아가는가라는 방법적인 면들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을 그 유한하고 아주 연약한 사람을 돌이라는 단단한 매체와 연결시켰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의도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어떠한 유한성, 무한성에 대한 그런 관심, 탐구들이 잘 보여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그 느끼게 됐던, 처음에 작업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또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늙음, 낡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해 주세요. 저는 늙는 거나 낡는 거나 약간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을 끝이나 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지금을 불러올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언제나 그런 걸 상기시키고 싶은 게 이런 작업에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그런 늙음과 낡음은 그런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은 이해되지는 않지만 되게 사랑스럽고 동시에 되게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주로 드로잉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갑자기 돌연 오일로 이제 페인팅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가가 최근에.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물어봤던 게 굳이 오일이라는 매체를 쓸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사실은 그 전에 드로잉이나 이런 거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표현이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오일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또 근데 작업을 이제 저기 잠깐만 불 좀 켜주시겠어요? 지금 이 작업들이 오일 페인팅으로 한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가까이 가서 막 이렇게 살짝 만져보기도 했는데 오일이란 매체의 특성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일이란 매체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릴 거면 수채화랑 아크릴이랑 다를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계속 아니 저는 오일이 좋아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면 왜 오일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매체에 대한 질문을 하나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아까 그 A씨의 부엌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설명적이고 명확한 오브제들이 지시가 되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낡은 것이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작업들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거의 뭉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이미지만 봐서는 이게 뭐 늙음인지 낡음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의도적으로 이미지들을 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미들이 희박해지게 된 거, 이미지 안에서 의미들이 희박해짐이 작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매체적인 설명 같이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스토리텔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일단은 되게 흥미를 잃은 게 있었고 그래서 한 장면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크릴도 있고 수채화도 있는데 되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아크릴은 이게 한번 그리면은 잘 안 닦이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수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화는 잘 지워지고 그런 게 되게 중요했고 또 일단은 그 질감 자체가 되게 달라서 발색도 다르고 되직해지고 투명해지고 이런 거가 되게 자유롭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오일을 선택을 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뭐였죠? 그리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어서 사실 그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미지가 희박해지는 거는 근데 어쨌든 다루고 있는 것들은 되게 비슷한 감수성의 것들이잖아요. 근데 같은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약간 같은 걸 반복을 해서 똑같이 그리면서 이걸 더 잘 알게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다르게 돌고 돌고 돌아서 다른 두께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희박해진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사실은 작가가 이 작품을 꼭 가지고 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남들 아무도 안 보여주는데 우리 너무 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반드시 작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이렇게 영상 물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크기나 질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작품을 사실 우리 모두 작품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진짜 볼 때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볼 때는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살아있는 박다솜 작가의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아침 일찍 용달을 타고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작품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있게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작가와는 저희가 2번, 3번 정도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사실은 내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외에 미술계에 대한 그런
뒷얘기를 더 많이 하기는 했고, 그러면서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지점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것도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작가가 그 작가 노트에서 잠깐 그 칸트의 한목적성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본인은 거기에 맞는 작업을 하고 싶다. 한목적성에 부합하는 그런 개념 있는 그런 본질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랑은 좀 비껴가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작가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이데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얘기할 때 그 존재라는 게 누구도 규정할 수도 없고 규정해서도 안 되는 어떠한 그런 범주에 있는 거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물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의 본질에 다가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단순히 그냥 묻는다는 게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묻고 있는가라는 그 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질문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봤던 그 A씨의 부엌 같은 그런 것들이 박도섭 작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물어진 것, 그리고 물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써서 작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걸 이제 의식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도 또 잠깐 얘기했듯이 그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갔을 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공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들의 삶을 얘기를 할 때 그때도 역시 제가 그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했던, 하이데거가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이 죽음을 먼저 당겨와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재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야말로 우리가 아주 극한의 그런 삶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식, 어떤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지점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을 생각을 했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번 박다솜 작가의 작업을 같이 하면서 제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역할로 그렇게 옆에서 같이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떠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작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희박한 이미지든 뭐 명확한 이미지든 그게 유화든 아크릴이든 지금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가가 어떠한 태도로 작업에 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모르겠다에서 멈췄다면 앞으로부터는 모르겠다에서 조금 생각을 전환을 해서 무엇이 알고 싶다라는 걸로 조금 방향을 바꿀 수만 있으면, 그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것은 작가가 무엇을 하든 굉장히 좋은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한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작가노트 쓴 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한목적성 얘기한 거는 제가 또 모든 게 한목적인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그 정의를 한 칸트의 단어를 봤고요. 그래서 그게 있을까라고 하던 의심이었지,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잘못했어요. 네. 지금 시간을 많이 안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디스커스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 끝나고 이게 세팅된 상태에서 오셨다면 조금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되게 중요한 장면을 좀 봤습니다. 아까 그 점심시간 지나고, 이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 그리고 사실은 비평 페스티벌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여러 비평의 모드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김정일 비평가는 비평가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백그라운드는 자기의 직업적 정체성은 크리에이터로서
정의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가하고 어떤 식의 디스커스를 하든 아니면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큐레이션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점심 시간에 잠깐 이 공간을 다 큐레이션을 다시 했습니다. 그 김정인 선생님이. 그래서 그리고 작가하고 계속해서 어떤 식의 그 역할들을 같이 나눠가면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점에서 이 사람이 계속 갈 때 또 다른 우리의 비평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오늘 연속해서 듣는 분들은 여기서 계속 그 새로운 비평가 모델이 계속 그 각자 그 퍼포먼스 하는 분들한테 제시가 되는데 어제는 컴포저, 컨트롤러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나왔는데 제가 눈물을 해놓은 건 조력자, 제가 이름 붙이고 평행선의 파트너들, 그리고 또 그 구속적인 관계, 그러니까 서로 구속적인 관계, 그게 이제 아티스트하고 비평가의 관계일 수 있고, 지금 이제 김정혜 비평가하고 박다솜 작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하는 비평가라고 제시가 돼서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점점 축적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풍부하게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비평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비평 모델이. 꼭 그게 직업적 비평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사실 이 박다솜 작가의 작업이 상당히 저는 그 시각적인 어떤 아이 캐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그 음악 작품을 읽을 때처럼 어떤 속도, 페이스메이커 얘기도 했지만 그 속도, 결 이것들을 되게 잘 갈 때 즐길 수 있는 작업들이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건 이제 제 얘기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같이 의논을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모더레이터를 하는 것보다 기왕에 두 분이 하시니 두 분이 듣고 싶은 얘기나 자극을 하시면 어떨까? 저 프로를 어떤 식으로 생각?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생각할까요? 뭐 예를 들어 시키는 거죠. 이렇게. 지목인가요?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제가 할까요? 네. 저희 완전히 비평 페스티벌 마당새입니다. 기자 만들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그럼 지금 이 두 분의 그 경험에 대해서 또 꼭 그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아니더라도 작업 얘기든 아니면 김정혜 비평가의 어떤 그 방식에 대해서든 코멘트나 질문이나 의견들을 좀 주시죠. 어디선가 해달라고 하는 저기 온정민 작가가 어저께 발표를 첫 시간에 처음 하면서 사실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문을 열어줬는데요. 온정민 작가가 지금 좀 뭔가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한마디라도.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밀도 높은 디스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를 첫 번째로 이제 하고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제 막 일에 진입을 시도하는 작가분 최종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선배랑 만나는 이제 평범시간 선생님과 대화에서 그 역할 분담을 저는 어떻게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오늘 되게 제가 만났던 정신을 구성하시는 되게 약간 예술적으로 느껴진다고 생각되는 그런 평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대조적이다. 이게 좀 찍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분 말씀 좀 들어볼까요? 여기 윤순 비평가는 바로 다음 회사에서 긴장하고 있을 거 없나요? 되지 않을까요? 요 앞에 다른
작업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고 좋을 것 같아요.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김정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비평가 무조건적인 비평보다는 이렇게 작가와 함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에 큰 공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코멘트를 약간 할 수 있다면 제가 좀 작가님께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그 늙음이라는 주제를 자기가 늘 보아왔던 인간이라는 대상이 아니고 사물의 투영에서 본다는 점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늙음이나 아니면 그 시간의 어떤 폭이랄까 그 길이라는 게 대상도 물론 변화하겠지만 자기 내에서 그 늙음이라는 그 시간의 어떤 세험을 자기가 한 이후에 그 대상에까지 투영함으로써 어떤 본인만의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거에 약간의 그 일단은 사물에 계속 투영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우리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얘기했고 싶었던 것 같고 다시 그 두 번째 말씀 그였어요. 저기 선생님 그러면 저 아까는 제 말로 마무리를 했는데 작가가 이번 시간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어떠한 느낌이었는지 한번 작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워낙에 정리를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 지원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도 제 작업을 좀 다른 누군가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선생님께서 그 몇 가지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제가 생각 안 했던 단어, 치워놨던 단어 같은 것들을 다시 가져오는 계기가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알고 있었지만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걸 좀 마주하게 되는 시간도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뭐 전시해본 적도 없는 작가고 이제 시작하는 작가고 작업에 뭐 세계관 이런 것도 없는 아직 제대로 마련이 안 된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처음에 작업실 오셨을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어떻게 뭐 어떻다 말씀도 되게 안 하시고 그냥 질문 형식으로 계속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제 대답을 듣기만 하시고 그때는 되게 관심이 없으신가 생각을 했었는데 몇 번 이렇게 질문 리스트를 받아보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저희 교수님이 와 계신데 마지막으로 조덕현 교수님께서 한마디만 신랄한 독자. 네. 긴장하고 듣겠습니다. 일단 뭐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박사선 같은 경우는 저랑 모르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얘기에 대해서 풀어달거나 하고 싶지 않고 일단 저는 이 비평 페스티벌이 축제입니다. 축제를 즐겨야 되잖아요.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것들 저 작가의 한 명으로서 그런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여기서 얼마나 어렸으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라 뭔가 내가
거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제가 이거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또 같이 되게 흥미로운 논제를 던져주셨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행사는 다 기록을 하고 나중에 책으로 묶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로어에서 나오는 얘기도 스킵하지 않고 다 담을 거거든요. 그리고 잘만 한다면 저는 어제부터 계속 구상하고 있는 건 키워드들을 잘 발췌해서 그것들의 어떤 새로운 정의 사전 같은 것도 책에 생산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제를 하나 던져주셨는데요.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도 없고 저도 뭐 부족하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은 퍼포먼스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글을 쓰고 읽는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이 있고 지금 차오밍이 했던 방식들은 물론 시각예술에서 우리가 중시하는 건 여전히 오브제와 시각성이지만 또 한편으로 현대미술에서는 그 사물과 시각적으로 무엇인가 본다라고 하는 차원들을 넘어서는 다른 감각이라든가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탐구하고 있고 특히 수행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출발점과 지금 중요한 토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차이를 얘기하지만 그 차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횡단하는가 인터디서플리너리 할 수 있는가에도 되게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학과 지금 차오밍의 퍼포먼스가 뭐가 다르냐에서 다름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왜 다르지 않은지에 대한 그 동일성과 차이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 나중에 저랑 따로 그리고 한 가지만 저도 시간을 우리가 조금 쓰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 분의 대화와 콜라보레이션 속에서 제가 되게 같이 이거를 던져놓고 싶다 답이 아니라 했던 건 김정일 비평가의 말 속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는 그게 철학이었든 아니면 조금 뭐 철학에서도 특히 존재론이었든 질문의 방식이 뭐냐면 존재에 대한 질문이 당연한 주제였습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부터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정반대로 가능한 거죠. 질문으로서의 존재. 아까 계속 하이데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이 중심이 되는 것들. 질문이라는 게 답을 찾는 게 우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런 지점에서 박가솜 작가의 작업과 1대1로 이 논제가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같이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참견쟁이처럼 이걸 좀 정의를 해보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우리는 질문으로서의 존재들, 질문하는 존재들, 계속 ING 상태에 있는 퀘션하는 것으로서의 온솔로지를